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방문하는 시진핑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의 관심이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20일부터 지금 러시아에 있죠. 21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상기를 시작한 중국은 새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더니 화웨이를 이용해 사우디 정부, 기업을 협력해 국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화웨이의 통신장비 시설, 이것이 백도어 시스템이 있는데 결국 지금 사우디가 이러한 중국과의 협력, 결국 정부와의 협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보잉과 350억 달러, 약 46조 원에 달하는 항공기를 구매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이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합동 해상 훈련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인도양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것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훈련, 그리고 인도양에서 해상훈련, 이런 것들이 중국과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정상회담 개최가 굴물살까지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방문 후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과의 화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죠.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전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그 의도는, 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진핑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휴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에 한 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 17일 시진핑은 20일 오후 푸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비공식 만찬을 하고 21일에는 오늘이죠. 공식 양자회담을 갖고 두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문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양국 관계에 대한 관계 정립,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향후 양국의 경제 협력에 대한 문서입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양국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향후 양국 경제 협력에 관해서는 핵심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도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것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12가지 제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천명을 했죠. 그러나 전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그 발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이번 러시아 방문의 목적이 과연 중재를 위한 것인지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 악재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제형사재판소가 17일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한 상황이죠. 중국
이 타이밍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푸틴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가기 전에 발표가 났고 이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푸틴이 체포영장을 발급이 되면서 시진핑의 행보에 발목이 잡혔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종시킨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제전범인 푸틴을 만나러 가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왜 지금 푸틴이 전쟁 전범이냐,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선전포고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범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은 왜 시진핑이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방문할까입니다. 진정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했을까라는 그런 점이죠. 중국 입장에서 이 전쟁을 끝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리고 중국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이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내 군수 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미국의 경제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미국 내 군수 물자의 고갈, 그리고 곡간이 비워져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군수 물자에 대해서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많은 포탄, 그리고 총알, 이러한 것들이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국을 G8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토에서도 한 발언을 해야 되고, 동유럽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미국의 꿍꿍이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투입단 군사 원조만 460억 달러 이상, 여기에 경제적 인도적 지원까지 합치면 총 8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은행 부도라는 금융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죠.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US aid to Ukraine far exceed that from other countries. 자, 다른 나라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금액, 그리고 미국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military, 그리고 financial, humanitarian이라고 지금 나온 인도적 지원이고, 금융적 지원, 군사 지원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US, 그래서 United States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죠. 그리고 EU와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는 거의 지원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영국은 군사적으로 지원이 조금 되었고, 그나마 독일이 약간, 캐나다도 약간, 폴란드가 조금 더 많이, 프랑스,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착착착착 도표로 지금 나와 있죠. 이게 1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은 두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약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주도권 양보라는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약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미국 내 무기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던 미군의 전력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략 전쟁의 승산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정복하게 된다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전에는 조금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왜? 특히 미군의 미사일 포탄 재고, 그리고 총알의 포탄 재고, 여러가지 무기의 재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만을 만약 점령하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TSMC를 부셔뜨리고 망가뜨려야 된다라고,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TSMC가 불사하게 되면 한국만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주도권 양보입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끝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특히 미군의 전력 약화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무기의 지원, 특히 무기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무기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게 전쟁 중재자로 나설 것을 요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러시아의 군사무기가 중국제 군사무기가 들어갔다라는 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루트까지 다 너희들은 막아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원래 외교라는 것이 주고받기가 항상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요청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뭘 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챙길 이득이 많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 중국 입장에서 더 길어지는 전쟁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그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이번 방문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국제사회의 시선 분산,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미러 양국의 국력 약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를 지렛대로 미국의 양보 얻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뜯어보는데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시선 분산입니다. 지금 중국은 스파이 풍선, 이것 굉장히 시끄러웠죠? 지금까지 계속 시끄러운데 이 스파이 풍선 때문에 벌어졌던 공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운운하면서 평화를 외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자기 발등 아래 떨어져 있는 불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 중국이 취한 정책은 외부로 시선을 돌린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에 대해서 중재, 그리고 이번에 중재 효과를 보면서 이 시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스파이 풍선 사건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방문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방문해서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미러 양국의 국력 약화. 지금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어, 지금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 간의 국방력을 동시에 약화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국방 전력의 상당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지원을 조금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또한 중국으로도 이득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 측면에도 동시에 타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져도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가 계속 강한 형님으로 건재를 하게 된다면 중국에게 결국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만약 패배해서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 친미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최악의 공경, 그래서 러시아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위쪽 지역도 다 친미, 밑에 지역도 다 친미, 이 주위 모든 나라가 다 친미로 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은 최악의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 중국의 지금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좀 이상한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중국에 더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까지 이곳에 있는 자원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고 북극권 내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유를 해서 향후 북극 패권, 그래서 북극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툴 수 있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러시아를 지렛대로 미국의 양보 얻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따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욱더 강화를 하거나 러시아의 휴전 협상을 강요해 전쟁을 조속히 끝내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일부러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중국산 무기가 지원이 되면서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지속을 원치 않는다며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기만 행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조바심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미중 신노선 구도에서 중국이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번 시진핑의 푸틴의 만남, 이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내전이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러시아를 이용해 많은 것을 미국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겠다라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설 수 있게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이곳 가운데 한국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고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G8으로 지금 포함을 해서 지금 동유럽 쪽으로서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의 나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게 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왜? 지금 한국은 적성국가인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사무기에 발전이 있었지만 지금 서방 국가는 미국을 위시로 한 유럽의 서방 국가는 소련이 붕괴되고 난 후에 지금 러시아와 관계를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방비를 상당히 다운을 시켰어요.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는 국방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통일 독일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침략을 했던 그래서
러시아 침략을 받았던 조지아나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해야 되겠다. EU에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계속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보면 조지아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독일의 선택, 메르켈 총리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메르켈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지금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보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 친해져라. 그리고 미국에게 많이 의존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게 많이 퍼졌어요. 이 정부가 퍼졌는데 이제 그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많이 줬으니까 이제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계산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뭐를 받을 수 있으냐라는 저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잉을 통해서 협력을 계속 하이를 통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